10월 15일, 정확히 10월의 반입니다. 시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승객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어요. 2차 전지 이야기입니다. 실적에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어제의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오히려 이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이 되고 나왔었고요. 그동안 좀 숨 죽이고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는 오히려 불을 뿜었죠. 이쯤 되면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지 좀 신중해지는데요. 특히나 2차 전지 투자는 특히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쳐있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쪽이 반등의 신호탄이 터진 건지 궁금합니다. 캡틴, 2차 전지 투심이 어떻게 보세요? 다시 돌아온 걸까요? 자, 일단은 투심이 돌아왔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분명히 투자 포인트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이 2차 전지 기대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 그림은 어떤 영화에서 제가 영감을 얻어서 따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화영 MC. 네. 혹시 친구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옛날 영화죠. 본 적 네. 있어요. 친구라는 영화에서 네.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무슨 대사가 있었죠? 많이 무겁다 아이가. 네, 아닌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금 표현해 봤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굶었다 아이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제 다행히 보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런 그림을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략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뭔가 악재가 터졌을 때 가장 크게 하락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많이 올랐던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관련 노이즈가 나왔을 때 나스닥에서도 가장 많이 빠진 것들이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없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을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명히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저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정말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제 삼성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분명히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나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서 끝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발표됐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좋은 관점은 유지하되 너무 급등하지는 않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오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일단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 시장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관련된 전망이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좋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OBBBA라는 법안을 발표를 하면서 어떤 것까지 발표를 했냐면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원래 보조금을 줬었는데 그 부분을 철폐를 했죠. 그게 언제 원래 2030년까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 철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다라고 하면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그때 정해졌던 가격을 말씀드리면 7,500불이었습니다. 7,5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전기차를 살 때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사시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보조금이 없어졌어.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망을 뒤엎고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이었냐 하면 바로 이 ESS라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ESS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섹터 얘기를 두 개를 할 거예요. 2차 전지 얘기를 하고 ESS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2차 전지의 일부가 ESS이기 때문에 오늘은 결국에는 ESS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러한 빌드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LG 에너지의 솔루션의 수익 구조를 보면 원래는 그 AMPC라고 해서 첨단 제조 세액 공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첨단 제조품, 예를 들어서 반도체, 2차 전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을 때 세액 등을 통해서, 세액 환급 등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2032년까지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1년 줄였습니다. 그래서 2031년까지는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보조금이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분석해 봤을 때 저 보조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까지는 저걸 제외하면 사실 적자였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분기별로 2분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연속해서 지금 그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EV,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관련된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저기에 관련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ESS 시장이 워낙 좋고 사실 EV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게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ESS 쪽은 우리가 통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얘가 단가가 높아요. 그리고 이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구나 하면서 기관들이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얘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라는 장점. 그래서 많이 올라갔을 때도 또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도 ESS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할 때 가장 큰 게 배터리겠죠. 그래서 배터리 수출 제한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오히려 2차 전지 업체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공급망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꼬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악재는 될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K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관심을 조금 가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2차 전지를 말씀드릴 때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승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2차 전지는 저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많이 굶었다 아이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차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2023년도에 가장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에코프로비엠이 없으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까지 조성되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50만 원을 훌쩍 넘었다가 이 가격대에서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보시면 뭐 1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투자하셨던 많은 분들이 저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정말 저 때 이후로 정말 나 주식은 쳐다보기도 싫어. 아니 좋다고 해서 샀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저 당시에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뷰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마치 AI에 관련된 뷰가 너무 좋은 것처럼 물론 AI가 그래서 거품이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이 당시에 뷰는 좋았지만 지나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돼서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나고 봤더니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서 투자자에 대해 실망이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등의 신호는 어디부터 나올까요? 당연히 2차 전지에 관련된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와야만 반등이 시작되겠죠.
근데 지금 그러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저 큰 그림으로 보면 제가 장기적인 차트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렇게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정말 끔찍한 업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최근의 흐름을 보도록 할까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활주로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일단 내 진입 시점, 내 탑승 시점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러한 탑승 신호들이 2차 전지 업종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자 보세요. 거래가 많다. 봉이 뚱뚱하다. 캔들이 뚱뚱하다. 거래가 많다. 이러한 얘기들은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러한 관심은 개인의 매수세로는 저러한 뚱뚱한 캔들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야만 저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 이거래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활주로 기준선에 안착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매수자의 입장에서 2차 전지 언제 살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승객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주식을 볼 때 뭔가 핫한 걸 공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좀 많이 들리는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전력기기라든가 조선 방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으시지 2차 전지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지만 항상 투자의 본질은 언제 나오냐면 남들이 모르는 걸 남들이 관심이 없는 걸 내가 싸게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마인드로 꼭 갖추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차 전지는 나쁘지 않은 국면에 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메리트가 분명히 있으니 그 부분은 투자 포인트로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핵심 키포인트가 ESS인 것 같아서 이쪽 이야기 좀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